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박종훈입니다. 6월 11일 목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어제부터 비가 좀 왔는데 네. 특히나 이렇게 비가 좀 내리고 할 때는 내가 좋아하는 노래 한 곡을 듣거나 네. 때로는 노래를 좀 해보는데 네. 그때 걸리는 시간이 한 4분 정도가 되거든요. 네. 자, 심정지가 왔을 때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 같지만 네. 심폐소생술을 할 골든타임은 몇 분일까요? 제가 마침 비상시를 대비해서 심폐소생술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침? 네, 마침 심정지 환자를 살리는 기적의 시간 네. 바로 4분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4분이에요. 얼마 전 진주에서 한 버스 기사님이 승객을 심폐소생술로 구해낸 오, 소식을 들었는데요. 심정지가 왔을 때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받지 않으면 네. 뇌가 손상을 입거나 오. 생명을 잃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급성 심정지 환자의 경우에는 집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56%라고 네. 합니다. 마침 대전 동부소방서에서는 집에서도 심폐소생술을 배울 수 있는 교육 기자재를 네. 무료로 대여한다고 무료로. 하네요. 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는 말은 있지만 네. 이렇게 응급처치를 좀 배워보고 싶었던 분들, 관심 있는 분들 오. 많이 계시는데 이번 기회에 CPR 방법 한번 무료라니까 네. 배워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비가 많이 왔는데 날씨도 궁금하시죠? 자, 우리 저기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어제부터 비가 좀 많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는 보니까 곳곳에 안개가 꼈던데요. 네, 현재 비는 대부분 그쳤지만 대전과 충남 남부 지역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빗방울은 곧 잦아들겠고 오전에 충남 북부 지역부터 차차 맑아져 오후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습해지면서 곳곳으로 안개가 낀 곳이 있습니다. 특히 태안 등 충남 북부 서해안은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짧아져 있습니다. 또 비로 인해 도로도 미끄러우니까요.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떨어지겠지만 여전히 덥겠습니다. 오늘 대전의 낮 기온 30도로 예상됩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천안 30도, 공주 31도, 금산 29도로 무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29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파도는 전해상에서 잔잔하겠지만 서해 중부 해상에 해무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말 또다시 비가 내리겠고 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주춤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뭐 오늘도 30도 네. 정도로 올라간다고 오. 그러는데 올해 정말 더위도 빨리 오고 네. 장마도 좀 빨리 오고 그러니까요. 예, 뭐 계속 강조하는 이 역대급이라는 표현을 네. 쓰시는데 역대급 폭염과 많은 비가 예상되는 여름이라고 그래서 걱정돼요. 그렇습니다. 어제 제주는 장마철이 이미 시작이 네. 됐고요. 보통 6월 중순, 7월 하순에 시작되는 이 장마철이 올해는 일주일 정도 빨라졌다고 빨라졌습니다. 합니다. 네. 이 장마철은 날씨가 좀 습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쾌 지수가 일단 높아집니다. 사람 만나실 때 좀 더 조심하셔야 되겠고 네. 곰팡이 생기기 쉬우니까 제습제 미리 준비를 하시면 참 좋겠고요. 네. 요맘때 또 식중독 유행하잖아요. 조심해야 그래서 되죠. 예, 조리기구들 자주 소독하는 습관 꼭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장마철에 대비해서 예쁜 우산과 또 네. 뭐 우비도 준비를 했는데요. 저는 조리기구 다 소독했다는 줄 알았어요. 네. 네, 다르죠. 좀 비가 오거나 장마철이 시작되면 기분이 좀 우울해질 수가 맞아요. 있는데 네. 저는 예쁜 우산과 우비 입을 생각에 좀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남자분들은 좀 조금 그런데 어. 여성분들은 그 장화 신고 네. 비 올 때 다니면 참 멋스러워 보이고 좋더라고요. 네. 남자는 왜 안 어울릴까요? 네. 자, 비가 오면 여러 가지들 뭐 추억들이 생각나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안전운전을 하겠지만 예, 비 오면 드라이브하면서 음악 듣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운치 있네요. 예, 비를 직접 맞기보다 차가 대신 맞고 네. 저는 음악 감상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 자, 비 올 때는 여러분들 어떤 추억들이 있으신지 오늘 사진 사연 주제는 이 노래를 하라고 또 써놓은 것 같은데 비가 내리면 그다음은 그냥 비 오는 날 찰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네.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도 보내드리니까요. 네. 오늘도 많이 보내주세요. 네, 참여해주세요. 자, 비가 내리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비 오는 날 추억들, 비 오는 날 찰칵 보내주시면서 오늘 우리 저기 아름다운 명소와 생생한 현장을 찾아다니는
발빠른 리포터 이은주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비가 내리고 좋네요. 음악이 흐르면 이야. 저는 비가 내리면요. 네. 이 유리창이 커다란 카페를 즐겨 찾아요. 와. 그 창밖에 내리는 그 빗방울이 하나 둘 맺히면서 그 모습이 참 예뻐서 사진도 많이 찍었는데요. 네. 그 빗소리 들을 때마다 또 생각나는 게 있죠. 음. 그 촉촉하고 바삭한 파전의 막걸리. 파전의 막걸리. 그 이은주 리포터는 그 기승전 막걸리. 뭘 좀 아네요. 저는 사실 파전보다 나이가 조금 들면서 같은 전들 중에는 이제 부추전 쪽으로 요즘에는. 부추전. 그 부추전도요. 촉촉하게 먹는 방법이 있지만 얘기한 것처럼 이은주 리포터 약간 익히면 바삭. 바삭. 와. 좋네. 파전, 부추전, 저는 김치전으로 가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백제 향기가 어린 고장에 다녀오셨다고 하는데요. 비가 오는 날에도 운치 있게 산책하기 좋은 곳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비가 내려도 좋고요. 또 네. 맑은 날은 산책하기에도 좋은 곳에 다녀왔는데요. 바로 충절과 예학의 고장 충남 논산에 다녀왔습니다. 계백장군의 혼이 깃든 유적지에서 백제 이야기도 들어봤고요. 또 맛과 영양이 풍부한 별미까지 맛보고 왔는데요. 백제를 품은 논산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날 따라와요, 날 따라와, 나같이 날 따라와요. 여러분, 날 따라와요. 대둔산과 금강이 어우러져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고 계백의 혼이 살아있는 충절과 예학의 고장이죠. 이 충남 논산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이 무너져가는 백제를 살리기 위해 목숨과 충절을 바친 계백장군의 혼이 깃든 곳이죠. 바로 논산에서 백제의 역사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저만 따라오세요. 계백장군을 만나러 가는 길, 초록빛으로 물든 이곳은 탑정호 수변생태공원입니다. 이 발길 닿는 곳마다 화사한 꽃들로 가득한 수변생태공원은 관광객들과 논산 시민들에게 일상 속 휴식 공간이 되어주는데요. 산책로가 잘 조성돼 있어서 아이들과 나들이 하기에도 제격입니다. 와, 이곳에 뭐 나무들도 너무 예쁘고 연못도 예쁘고 참 잘 돼 있는 곳이네요. 탑정호라고 해서 충청도에서 두 번째로 큰 저수지예요. 근데 그 저수지의 일부를 메꿔서 이렇게 시민들이 산책할 수 있게끔 생태공원을 조성을 한 거죠. 물레방아며 이 데크길이며 잘 많은 것들이 마련돼 있는데요. 데크길이 양쪽으로 한 3km씩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걸 걸으면서 이렇게 시원한 바람과 함께 아이들 같은 경우 여기 바다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넓어요. 데크를 따라 걸으면서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를 즐겨봤습니다. 가끔 이렇게 솔솔 바람 불어오면 그렇게 시원해요. 그렇죠. 바람이 가끔 불어와야 우리가 바람의 고마움을 더 느끼겠죠? 그러니까. 초록초록한 나뭇잎들이 여름을 알리는 6월.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서 잠시 땀을 식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뭐 데크길 열심히 걷고 땀 좀 나면은 여기 앉았다가만 가도 그 땀이 싹 식는 거예요. 몸으로만 뿐만이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시원함을 느끼는 거예요. 마음도 힐링되고 계속해서 쉬어가고 싶어요. 근데 여기 기왕에 오셨으니까 이 주변에 아직도 좋은 곳이 있거든요. 진짜요? 네. 네, 바로 계백장군과 순국 선열들의 치열했던 삶을 만날 수 있는 백제 군사박물관입니다.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계백 사업소를 엮으면서 논산시에서 백제의 역사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이제 박물관이 2005년도에 오픈을 했죠. 먼저 사비시대부터 한성시대까지 백제의 역사를 알아볼까요? 근데 백제라는 나라는 총체적인 기간이 678년이거든요. 그런데 거의 500년 가까이가 한성백제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웅진이나 사비시대뿐이잖아요. 왜냐하면 거의 한성시대에 남아있는 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백제라는 말도 하게 되는 거죠. 전시실에선 백제군의 행렬 모형과 당시 사용했던 무기를 통해 전쟁 역사와 활동을 보다 쉽고 흥미롭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중에 계백장군이 계시다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진두지휘하는 모습. 무기와 갑옷들이 정말 멋져 보이는데요? 우리가 말탄 병사를 기병이라고 하고 활을 쏘면 궁수, 창을 들고 있으면 또 창수라고 그러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말까지도 저렇게 갑옷과 투구를 입혀서 완전 무장을 시켰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저런 것을 뭐 개마기병, 설기병이라고 이야기 많이 하는데 정확한 용어로 중장기병이라고 합니다. 전통 무기에 서린 선열들의 채취를 느끼며 우리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되새겨 보는데요. 백제 군사박물관 뒤편엔 지금으로부터 1340여 년 전 신라군을 막기 위해 황산벌에서 최후의 일전을 벌이다 전사하신 계백장군의 무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신라의 김유신이 이끄는 5만 명의 전투하고 계백장군이 이끄는 5천 명의 결사대가 전투를 벌이게 되는 거죠. 계백장군이 이끄는 부대가 4번의 전투를 이끌었대요. 승리를 이끌었대요. 근데 이제 마지막 전투에 나가기 전에 이제는 질 것을 예상하신 거죠. 근데 남은 처자식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 당시로서는 또 여자들이 적에게 붙들리면 노르개를 이용이 안 됐거든요. 처자식의 목숨을 당신 스스로 거두고 당신도 죽을 결심을 하고 마지막 전투에 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결국은 계백장군도 전사하면서 백제가 멸망하게 되는 거죠. 이 황산벌 전투에 앞서는 계백장군의 그런 마음과 충원이 더 절실하게 이곳에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곳에 오면 더 숙연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하잖아요.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기 전 기력 보충을 위해 찾은 논산의 맛집. 삼복더위도 무섭지 않다. 한여름을 준비하는 대표 보양식이죠. 배를 든든하게 채워줄 한방 삼계탕입니다. 근데 이게 삼계탕이 다른 곳이랑 다른 특별한 삼계탕이라고 들었어요. 감기, 청국, 작약, 숙지황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이제 황기 같은 게 더 추가되고 한 10가지 정도의 재료가 들어가고요. 저희가 한약방 가서 그거를 다 사와서 직접 다리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세대 때부터 해가지고 한 30년 정도 된 한방삼계탕이에요. 정성으로 진하게 끓여낸 특제 국물. 그 맛은 어떨까요? 한약에 대한 거부감 없으시죠? 전혀요. 담백하면서도 진한 국물 한 모금에 절로 힘이 솟아나는데요. 삼계탕은 뭐니 해도 이 닭다리를 빼놓을 수 없죠. 통통하게 살이 오른 다리 하나를 잡고 욕심껏 뜯어보는데요. 이 쫀득한 찹쌀로 끓여낸 죽까지 호로록. 먹고 또 먹고 삼계탕 한 그릇으로 기력 보충 제대로 합니다. 삼계탕 진짜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저 닭볶음은요? 이거 드시다가 삼계탕 국물 한 번씩 드시고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매콤달콤한 맛을 즐길 수 있는 또 다른 별미. 인삼이 듬뿍 들어간 영양 만점 닭볶음입니다. 와, 요 닭다리부터 먹어볼게요. 아니, 요게 인삼이 들어간 인삼 닭볶음이잖아요. 근데 인삼 향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슬라이스를 써서 은은하게 나게끔 난 듯 안 난 듯 이런 식으로 조리를 합니다. 인삼의 은은한 향과 매콤한 양념이 고기 사이사이에 잘 배어 있어 환상의 조화를 이룹니다. 저는 이 논산에서 맛있는 이 한방 삼계탕이랑 닭볶음 먹고 올 여름 무사히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놀러 오세요. 건강청 뒤로. 너무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든든하게 배도 채웠으니 힘을 내서 다시 출발해 볼까요? 이번엔 그다지 높진 않지만 비탈길을 따라 성문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 충남 논산시 연산면에 자리한 백제 시대의 성지이자 슬픈 백제의 역사를 간직한 황산성입니다. 다 올라왔다. 와, 이 황산성 정상에 올라오니까요. 저 멀리 마을도 보이고 한눈에 내려다 보이니까 경관이 좋네요. 근데 뭔가 역사적인 흔적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황산성이 그렇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장소인가요? 아, 이렇게 궁금한 게 있을 땐 이 박사! 이 박사! 궁금하다고요? 적적박사 이 박사! 이 황산성은 충남 논산시 연산면에 있는 백제시대 성지인데요. 1985년 충청남도 기념물 제56호로 지정됐습니다. 황산성은 백제 웅진시대와 사비시대에 걸쳐 출성됐는데요. 그 둘레가 무려 870m나 된다고 합니다. 현재는 거의 허물어진 상태지만 동서남북의 성문의 흔적이 있고 군량을 보관했던 군창지도 확인된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황산벌 전투와도 이곳이 관련이 있나요? 이 주변의 고분군과 함께 백제 말기 황산벌 싸움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는데요. 전면으로는 황령산성 깃대봉, 산직리 산성, 국사봉들의 성지가 일직선상에 위치해서 신라군 침입을 막는 역할을 맡았고요. 뒤편에 있는 황산성이 본진의 백제군 사령부가 있던 중요 성지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고마워요, 이 박사. 백제의 멸망을 고스란히 지켜본 황산성. 아직 온전히 복구되지 않아 그 흔적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황산성은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쳤던 수많은 이들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렇게 논산의 백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 치열한 황산벌 전투와 함께 역사를 되새겨보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 백제의 마지막 역사 이야기 듣고 싶다면 논산으로 놀러오세요. 역사는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라고 하죠. 황산벌에서 피고 졌던 백제의 역사, 그리고 목숨 바쳐 싸운 선조들의 민족 정신을 배울 수 있었던 논산에서의 하루였습니다. 뭐 요즘 푸른 실록이 아름답게 우거진 정말 네. 녹색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논산하면 탑정호인데 탑정호 주변에 공원을 다녀오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치 바다처럼 넓은 오. 품을 자랑하는 이 탑정호 주변에 네. 이 수변 산책로뿐만 아니라 군사박물관이 자리하고 있거든요. 아쉽게도 지금은 코로나19로 국궁이나 승마 같은 체험 프로그램, 또 해설 프로그램은 하고 있지 않지만 부분적으로 개관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체험을 할 수 없는 점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요. 네. 뭐 데크를 따라 꽃도 워낙 예쁘게 피어 있고 또 수변 산책로도 예쁘게 조성되어 있으니까 정말 나들이 가기에는 부족함이 전혀 없네요. 네, 정말 좋더라고요. 또 백제 군사박물관 뒤편에는 계백장군의 묘와 또 충장사, 충운공원 등이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이 백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누면서 또 산책도 할 수 있는 나들이 장소로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뭐 이은주 리포터하고 시작의 만남은 오늘 네. 이제 막걸리 한 잔 파전으로 시작을 했는데 네. 결국 가서 먹고 온 거는 야, 그 한약재가 다 들어가 있는 아우, 네. 여름의 보양식은 삼계탕이고 닭볶음탕이 아니라 닭볶음까지. 네. 아, 부럽네요. 네. 국물 너무 진하고 좋았겠어요. 국물 정말 진하고 좋았고 맛도 좋고 또 저는 남들보다 좀 이르게 이렇게 몸보신을 한 것 같아서 네. 너무 좋고요. 네. 그래서 제가 기력 보충을 제대로 하고 황산 정상까지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 황산성 위에서 내려다보는 논산의 풍경도 참 아름다웠는데요. 다만 이 황산성의 그 무너진 부분이 많고 복구가 잘 되지 않아서 흔적을 뚜렷하게 찾기는 어려웠는데요. 우리의 소중한 역사인 만큼 잘 좀 관심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만나셨던 황산성에서 이제 황산벌이 내려다 보이잖아요. 네. 좀 짠한 얘기지만 백제의 마지막 역사를 담고 있는 이 황산성. 네. 그래도 이제 가치들이 남아 있다 그러니까 좀 빨리 복원이 좀 돼서 백제 역사를 함께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날을 좀 기대해 봅니다. 백제의 향기 가득한 논산 소식 잘 만나봤고요. 이어지는 순서 아침엔 퀴즈입니다. 퀴즈를 풀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아침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네.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저희가 선물도 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맞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문제 출발할 텐데 오늘도 아침엔 퀴즈는 보양하고 등산하고 데크 달아서 힐링하고 완벽하게 하고 돌아온 이은주 리포터가 함께합니다. 네. 네, 오늘 좀 활기차게 네. 더 힘 있게 아침엔 퀴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오늘 날 따라 와요에서 소개해드린 위인에 관한 문제인데요. 자, 첫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백제의 마지막 장군으로 백제를 지키기 위해 황산벌에서 신라군과 맞서 싸우다 전사한 인물은 누굴까요? 1번 계백, 2번 관창, 3번 김유신. 뭐 화면 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네. 역사를 조금만 아시는 분들도 알겠죠. 세 명이 얘인데 1대2예요. 예. 백제 둘, 신라 둘이에요. 네. 둘인데 정말 뭐 많은 장군들, 뭐 김유신 장군도 존경하는 분 많고 화랑 관창도 네. 뭐 존경하는 분들도 많은데 전 개인적으로 5천과 5만의 야. 네,
백제니까 개백인가? 네. 네, 백제를 떠올리시면서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영계백숙. 영계백숙. 네. 좋네요. 자, 제 힌트까지 잘 챙겨 들으셨죠? 정답이 누군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개백입니다. 개백은 백제 말기의 장군으로 의자왕 20년에 나당 연합군이 백제를 침략하자 5천 결사대를 이끌고 황산벌에서 신라장수 김유신과 맞서 4차례나 격파한 후 전투 끝에 전사했습니다. 네, 개백 장군은 백제의 비극을 상징하는 인물인데요. 네. 죽을 줄 알면서도 최후의 순간을 순순히 받아들인 그의 충절과 용기는 지금까지도 기리기리 빛나고 있습니다. 특히 남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개백 장군의 그 정신을 좀 높이 사는 경우가 있는 것이 네. 끝을 알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참 멋지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가슴 한켠이 너무 짠하다는. 저도 그 개백 장군 묘에 2번 정도 갔었는데요. 네. 괜히 마음이 미안한데 왜 내가 미안할지 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자, 개백 장군의 그 의지와 정신도 여러분들 함께 새기면 좋겠고요. 역사 이어서 이번엔 뭘로 갈지 두 번째 문제 자 갑니다. 주세요. 네, 두 번째 문제는 과일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뽕나무의 열매로 처음에는 녹색이다가 검은 자줏빛을 띠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로 술로 담가 먹거나 주스로 먹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아로니아, 2번 복분자, 3번 오디. 이 열매는 웰빙 식품으로 요즘 특히 각광받고 있다고 네. 해서 제가 우리 몸에 어디 좋은지 한번 찾아봤거든요. 여러분도 어디 좋은지 찾아보시면서 한번 몸보신 해주시면 좋을 것 나이가 좀 같습니다. 있으신 분들은 어디로 갔나 어디가 어디 갔을까요? 네. 세 가지 중에 어떤 열매를 말하는 건지 자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오디입니다. 오디는 뽕나무 또는 산뽕나무의 열매로 상실, 오들개라고도 하는데요. 익으면 빛깔이 곱고 즙이 풍부해지며 맛은 당분이 들어있어 새콤달콤하고 신선한 향기가 납니다. 이 오디는 예전에 간식이 귀했던 시절에 아이들에게는 이제 간식이었던 근데 지금은 갑자기 급부상하면서 네. 블랙푸드의 대명사가 되고 네. 항산화 효과가 있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데요. 웰미 식품이 오디가 제철을 맞았다고 그러니까 예, 오디 좀 많이 챙겨서 드시면서 건강해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술 담는다니까 그 앞에 복분자도 있었거든요. 이게 우리 것들 좋은 것들이 참 많다는 얘기인데요. 네. 그 오디를 오디로 오디가 어디 좋은지. 좋군요. 네. 자, 그렇게 좋은 오디를 어디로 가서 먹었을까? 잘 먹었고요.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로 가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네, 더위와 함께 찾아오는 불청객이죠. 이 모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모기의 침은 3개다. 맞으면 O, 틀리면 X. 가끔 이제 이벤트 행사장 같은 데 가면 네. 이제 MC들이 OX 퀴즈 같은 거 할 때 있어요. 요 문제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알고 있는데 네. 모기의 침이 3개다. 3개다. 침이 모기를 이렇게 잡으면 죽잖아요. 네. 어떡하나 이렇게 잘 잡았어. 잘 잡았어. 보면 많아. 많아. 네. 생각보다 침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오. 거기까지만 힌트 드릴게요. 예, 많다고 많아. 합니다. 모기 그렇게 안 잡아봤죠? 그렇게만 어떻게 잡고. 이렇게 잡죠? 그렇게 가까이 쳐다본 적은 없는데. 네, 일단 침은 많다는 거. 네, 일단 목격자가 있으시니까요. 자, 몇 개일지 궁금한데요. O일지 X일지 고르셨나요?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X입니다. 모기는 실 같은 6개의 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2개의 침이 섬유나 피부 조직을 썰면 2개는 조직을 뚫고 1개는 침샘, 1개는 흡혈관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네, 모기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체온이 높은 사람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후각이 예민해서 술 냄새, 화장품 냄새, 땀 냄새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내가 왜 모기에 잘 물리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모기 물리면 아유 너 안 씻어서 그래 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땀 냄새고요. 네. 또 이제 남자분들 술들 하시는 분들 술 냄새. 그리고 또 이제 멋스럽게 향수 하나 정도 딱 뿌리고 네. 땀 났는데 술 마셨어요. 아하. 모기가 제일 좋아하는 최적화. 그러니까요. 제가 왜 이렇게 잘 물리나 했더니 그거였습니다. 근데 모기는 밉긴 한데 네. 참 하여튼 입이 3개. 침이 6개나 모기 잘 물리죠? 저요?
조금 잘 물리는 편. 이은지 리포터 목이 잘 물려요? 정말 잘 물려요. 아. 저만 왜 이렇게 무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우리 그러니까요. 셋이 같이 있으면 공평하네. 아주 뭐 같이 있죠? 뷔페네요, 뷔페. 모기 입장에서. 네. 모기 얘기 나눠봤고요. 이제 네 번째 문제로 갑니다. 네 번째 문제 주세요. 네, 네 번째 문제. 여름철에 이 날씨 뉴스를 들으면 이 소식이 많이 들리는데요. 자, 네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여름철 폭염특보 가운데 하나로 2일 이상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는 하루 최고 기온은 몇 도일까요? 1번 32도, 2번 33도, 3번 34도. 뭐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만큼 뭐 시원한 빙수도 많이 드실 거고요. 네. 또 삼삼한 또 평양냉면도 많이 드실 텐데요. 네. 삼삼한 음식 많이 드시면서 함흥냉면도 먹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다 삼삼하지 않나요, 맛이? 아. 아닌가? 네, 삼삼한 맛 드시면서 정답도 좀 삼삼한 기호를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냥 그렇게 묻어서 삼삼하게 네, 그냥. 삼삼. 제가 아까 삼계탕도 먹고 인삼볶음도 먹고 정말 삼 많이 드셨네요. 네. 삼계탕, 인삼, 산삼 그냥 삼삼삼삼. 그러니까요. 자, 과연 몇 도일지 맞춰보셨나요? 자,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33도입니다. 기상청은 여름철 하루 최고 기온이 2일 이상 33도가 넘을 경우 폭염주의보를 발령하며 하루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 경보를 발령합니다. 6월 초순입니다. 네. 그런데 뭐 폭염주의보는 벌써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만났고요. 이 폭염 경보까지 만난다면 얼마나 더울까 생각이 되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덥다. 올해 뭐 역대급 폭염 얘기를 계속 해드렸는데 네. 그만큼 좀 우리가 대비도 해야 된다라는 걸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 많이 드시고요. 또 우리 농가에서 정말 열심히 잘 만들어낸 이 과일, 제철 과일도 많이 드시면 네. 이 폭염도 이겨내지 않을까 생각이 그럼요. 됩니다. 여름아 가라. 가라. 수박이 갑자기 먹고 싶은데. 맛있겠네요. 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 주세요. 네, 오늘의 마지막 문제는 시사상식 문제입니다. 자, 5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그 사람이 스스로 의심하게 만듦으로써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코르사코프 증후군, 2번 맨스플레인, 3번 가스라이팅. 힌트를 좀 드려야 되는데 네. 저도 솔직히 몰라요. 잘 네, 모르는 걸 어려워요. 오늘 알게 된 것 같아서 네. 힌트를 어떻게 드릴까 고민하다가 앞 단어들 코르사, 맨스, 가스 이렇게 하는데 제일 익숙한 게 하나 있네요. 많이 제일 들어본 거. 익숙한 코르사, 거. 맨스, 뭐 있네, 가스. 가스. 예. 그래서 그냥 그거 아닐까. 그리고 차가 뜨거워지면 이 더운 날에는 차 안에 이런 가스나 라이터 같은 그런 터질 수 있는 제품들 넣으면 안 되거든요. 예. 좋은 힌트예요. 요즘 힌트 요정이에요.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문제 정답이 무엇일지 궁금한데요.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가스라이팅입니다. 가스라이팅은 가스등이라는 연극에서 비롯된 정신적 학대를 일컫는 심리학 용어인데요.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스스로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들므로써 타인에 대한 통제 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아침엔 퀴즈 오늘도 5문제 모두 풀어봤는데요. 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고요. 네.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맞습니다. 이은지 리포터 이제 궁금한 걸 또 하나 여쭤봐야 되는. 네. 삼계탕은 저는 사실은 뭐 그냥 와 좋다는 있지만 그 잠깐 씬이 나왔던 닭볶음 그탕 아니고 볶음이죠. 네. 표정 봐. 그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 저 사실은 네. 조금 더 이렇게 포장해서 집에 와서도 먹었어요. 그 음식 남은 건 포장해야죠. 그럼요. 그렇죠. 부모님께도 좀 맛보여드리고 싶기도 하고 네. 아주 그 매콤달콤한 양념을 이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나 이은주 리포터 눈 보니까 네, 진실이 오늘 끝나고 느껴지네요. 가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요. 아우. 항상 많이 다니잖아요. 네. 산도 다니고 예, 오늘도 건강하게 소식 잘 들었습니다. 이은주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네.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가 비가 내리면 맞나요? 비가 내리고인데 이제 면으로 하면 되고요. 내리고
네. 하여튼 비가 와요. 네. 네, 비 오는 날 찰칵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 예쁜 우산 쓰는 맞아요. 어린아이 사진도 사진 좋고요. 많죠. 또 아까 말했던 파전에 막걸리 그 어떤 사진도 좋으니까요.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가수 비가 아닌 우리가 내리는 비와 네. 연관된 거를 사진을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비가 내리면 좀 긍정적으로 귀찮거나 좀 이렇게 막 꿉꿉하다는 분도 계시지만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기차에서 내리는 비 바라보는 것도 참 네. 좋기도 하고 풍경이. 그래서 오늘부터 새롭게 전해드리는 이제 소식으로 네. 연결을 해볼 텐데 지하철을 타고 대전 곳곳에 보물처럼 숨어있는 명소를 좀 찾아다녀봅니다. 재밌겠네요. 오늘 처음으로 전해드릴 역은 현충원역인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와 풍경이 숨어 있을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365일 우리의 든든한 발이 되어주는 지하철. 주요 지점을 관통하는 22개 역사, 그중에 현충원역을 찾아갑니다. 벽화가 진짜 멋진데요. 그리고 이 숯불 향도 되게 향긋해요. 아, 좋죠. 구석구석 숨은 대전의 매력을 발견하는 꿀잼 여행. 이번 역은 현충원 한밭대역입니다. 네, 이렇게 현충원역에 도착을 했는데요. 6월이 바로 호국 보훈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현충원역을 중심으로 탐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위로 올라가 볼까요? 아담하고 차분한 느낌이 드는데요. 제가 오늘 여길 처음 와봐서 잘 모르거든요. 어디 물어볼 데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기현 현충원 역장님인데요. 우리 도시철도에는 22개 역사가 있습니다만 22개의 역사 중 18번째 역사로 현충원역입니다. 면적상을 보면 가장 작은 역에 속하고요. 또 이용하는 고객들도 주로 학생들이나 노인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에는 역마다 다 테마가 있잖아요. 이 현충원역의 테마는 뭘까요? 거기가 책사랑방이라고 현재 우리 역에는 한 1000여 권의 책이 있고요. 가장 내세울 건 노인분들이 편하게 앉아서 책도 보고 기다리는 시간 동안 이용한다는 게 좋습니다. 지하철 역사 안에 작은 도서관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역을 오고 가는 시민들은 이곳에 들러 더위를 피하고 여가도 즐길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현충원 역사를 둘러봤는데요. 이제 바깥으로 나가보려고 하는데 어디부터 가보면 좋을까요? 셔틀버스를 타고 현충원을 가시던가 아니면 가까운 3번 출구로 나가면 벽화마을이 있습니다. 예, 그럼 그쪽으로 지금 가볼까요? 가시죠. 현충원역 3번 출구로 나가면 나비가 앉아있고 새가 날아드는 평화로운 벽화마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진짜 멋진데요. 근데 이 벽화는 누가 그린 걸까요? 제가 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에 여기 벽화할 때 다양한 그림을 그리려고 했고, 그리고 여기 있는 그림은 이제 수묵화식으로 아크릴 물감을 그렸어요. 그래가지고 기존에 있는 그 먹들은 날아가고 바라는데 이제 아크릴은 스며들게 그리니까 그래도 오래 보존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벽화가 이렇게 있으니까 미술관에 온 것 같아요. 새마을 동네 골목길을 따라 그려진 화사하고 아기자기한 벽화들. 8년 전에 이렇게 벽화 작업을 했었습니다. 아, 그럼 2013년에 조성된 벽화네요? 예, 그쵸. 지금 꽤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이 정도면 보존 상태도 괜찮은 것 같아요. 벽화와 덩굴 장미가 어울려 한 폭의 그림이 됩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죠. 제대로 된 한 끼, 석갈비 한 상이 차려졌는데요. 지글지글 맛있는 소리, 2번의 숙성과 숯불 초벌로 구워 특별한 맛을 냈습니다. 반찬 가지수가 되게 많아요. 사장님, 네. 뭐부터 먹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중요한 메인이 석갈비이기 때문에 석갈비부터 먼저 드세요. 맛있는 음식은 소리부터 남다르죠. 와, 이 지글지글 소리 좀 들어보세요. 숯불 향도 맛있는 너무 소리 나죠? 네. 와, 한번 먹어볼까요? 네,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을 거예요.
맛있게 먹는 꿀팁. 노른자에 찍어 먹으면 훨씬 더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는데요. 야무지게 한 쌈 시작합니다. 복스럽게 드시네요. 1400도 온도의 그 비장탄에서 숯불을 더해서 굽기 때문에 그 맛이 특별한 맛이 나옵니다. 어때요? 우와, 맛있어요? 육즙이 네. 팡팡 터지는데요? 와우. 갈비는 뜯어야 제맛. 한 번 맛을 보고 나니 자꾸만 손이 가는데요. 와. 와, 복스럽게 드신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국립대전현충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잊지 말아야 할 곳인데요. 호국 영령들이 잠들어 있는 현충원은 6월이 되면 수많은 추모객들이 꽃과 음식을 들고 찾아옵니다. 가족과 나라를 위해 푸른 청춘과 목숨을 바친 그들의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보훈 둘레길? 여기가 보훈 둘레길 입구인가 봐요. 어디부터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누구세요? 저는 국립대전현충원에서 나라사랑 체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보훈해설사 김기용입니다. 길이 많아서 어디부터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랑 같이 가실까요? 네, 가보실까요? 가시죠. 현충원을 둘러싸고 있는 보훈 둘레길은 대전 시민들의 힐링 명소인데요. 길게 쭉쭉 뻗은 나무 사이로 보드라운 흙길이 걷고 싶게 만듭니다. 이 피톤치드가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숲길을 걸으니까 정말 눈도 상쾌해지는 것 같고 또 코도 뻥 뚫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뭔가 현충원 하면 딱딱한 느낌인데 이렇게 옆에 보훈 둘레길이 있으니까 공원 같은 기분도 들고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이 둘레길의 조성 배경이 궁금합니다. 네, 보훈 둘레길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호국 영령들을 모시고 추모하는 현충원의 기본 임무와 더불어 호국 공원의 역할도 하고 있기에 휴식 공간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둘레길입니다. 2007년 7월 빨간길을 시작으로 2015년 보라길 완성까지 총 7빛깔 무지개길이 조성되었습니다. 7빛깔의 무지개길이 있다고요? 네, 그럼 그중에서 우리 해설사님이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빨간길을 추천해드려요. 7빛깔 무지개길 중에 가장 완만한 산책로이며 현충원의 정문과 가까워서 만남의 장소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을 걷다가 만나게 되는 명소가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예, 호국철도 기념관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이곳이 빨간 길인 거죠? 네. 그럼 이 길을 따라서 가면 철도 박물관을 만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가보실까요? 가실까요? 천천히 빨간 길을 걷다가 달리지 않는 기차를 마주했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길래 여기에 멈춰선 걸까요? 해설사님, 근데 여기에 기차가 왜 있는 거예요? 현충원에 왜 철도가 있냐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6.25 전쟁 당시에 실제 사용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제대로 된 운송수단이 발달되지 않았는데 이 열차는 거의 유일한 운송수단이었습니다. 물자 수송, 병력 수송, 환자 수송 등 큰 역할을 했으며 방문객들에게 철도와 철도인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알리기 위해서 호국철도 기념관으로 운영 중에 있고 중장년층에겐 추억을, 유소년층에겐 호기심을 주기도 합니다. 다양한 볼거리를 품고 있는 보훈 둘레길. 원하는 코스만 돌 수도 있고 중간중간 쉬어갈 수 있는 곳도 많아 어렵지 않게 완주할 수 있습니다. 새마을 동네부터 현충원까지 하루가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갔는데요. 네, 이렇게 제가 역장님을 대신해서 현충원역 주변을 탐방해 봤는데요.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해서 여러분도 현충원역 나들이 어떠세요? 야, 이 대전 도시철도가 네. 처음으로 운행을 시작한 게 벌써 14년이 14년. 됐습니다. 우와. 그런데요. 네.
그간 몇 명이 탔을까? 지난달 누적 이용객이 아. 5는 5인데 네. 5억 명. 5억 명. 네. 네, 이 현충원역이 하루 평균 이용하는 분들이 2,500명 정도 된다고 네네. 합니다. 뿐만 아니라 뭐 벽화마을이 자리한 새마을 네. 동네와 또 현충원 보은 둘레길까지 참 둘러볼 곳이 참 많네요. 많아요. 예. 네. 이 지하철이요. 빠르잖아요. 빠르고 네. 요즘같이 더워질 때는 시원하죠. 시원하고 네. 금액도 싸고. 싸고. 예, 더욱이 이제 저희가 소개해드릴 이제 앞으로 쭉 소개를 해드릴 텐데 네. 역 주변의 명소들 잘 기억하셨다가 뭐 나들이를 또 지하철 역 주변으로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어지는 소식은 또 반려동물이 아니고 동물이 아니라 반려식물 소식을 준비를 네, 했죠. 그렇습니다. 반려동물이 아닌 반려식물이 요즘 또 대세라고 네. 하는데요. 뭐 이름을 붙여주면서 교감도 하고 인테리어에도 최고라고 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자꾸만 사무치는 이 외로움,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흐르는 눈물. 이 갱년기를 달래줄 그 무언가가 필요하다. 아니 저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선사하는 취미가 여기 있습니다. 요즘 대세는 반려식물 키우기. 반려식물에 대한 모든 것 전격 해부해 드립니다. 사무치는 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도착한 이곳은 오 세상이 초록빛깔의 세상입니다. 이 향기 느껴지시나요? 내 스타일이야 완전히. 입양하러 오셨어요? 저를 입양하신다고요? 요즘은 일반 사람들도 식물을 많이 입양을 하시거든요. 반려식물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마음에 드는 식물을 고르고 데리고 와서 이름도 붙여주고 내 옆에서 애착을 가지고 키우는 식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식물 입양을 위해 농장을 찾은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왜 반려식물을 선택하신 거예요? 저는 반려동물도 키워봤는데 일하다 보면 너무 바쁘고 나도 지친데 퇴근 후에 먹이 주랴 아니면 뭐 배변 치워주랴 씻겨주랴 너무 귀찮은데 제가 식물 딱 키워보니까 물만 주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쑥쑥 커서 되게 보람도 많이 느끼고 얘도 저한테 좋은 걸 많이 주고 일석이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친구 이름도 있어요? 물을 주러 갈 때 네. 누구야 뭐 밥 먹자 이렇게 한다든지 제 기분에 따라서 그때그때 이름이 바뀌는 것 같아요.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교감을 하죠. 반려식물인데. 아 그럼 잘 때 그러면 잘 자, 엄마도 잘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경우에 따라 하는 경우도 있죠.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정말. 저도 그 매력을 느끼기 위해 이리저리 마음에 드는 식물을 살펴보는데요. 종류가 많아서 선택이 애매합니다. 입문용이라고 하나요? 어떤 식물이 있어요? 잎이 넓은 식물들이 집에서 키우기 쉽거든요. 아무래도 수분을 머금고 있는 면적이 넓다 보니까 네. 건조에 강한 능력이 있어서 물을 다른 식물들보다 조금 덜 주셔도 돼요. 공기 정화 능력도 뛰어나고 가습 효과도 뛰어나기 때문에 더 잘 키우실 수 있어요. 야 식물과 사람이 똑같네. 이게 면적이 커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햇빛도 많이 받고. 식물은 뭐니 해도 꽃이 제격이죠. 꽃을 보면 힐링을 느끼는 건 당연지사. 사실 제가 갱년기라서 꽃을 봐야 힐링이 되거든요. 그쵸. 꽃이 저는 너무 좋아요. 네, 꽃을 보면 되게 아름다워서 초보자분들이 꽃을 많이 찾으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꽃이 피는 식물 같은 경우는 햇빛의 양이나 바람이 더 많이 쐬어야 되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실내에서 기르시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로즈마리나 애플민트, 라벤더 향이 좋다고 실내에서 많이들 키우시려고 하시는데 오래 키우시지를 못하세요. 설명을 듣고 난 뒤 신중하게 저에게 맞는 식물을 골라보는데요. 이거 너무 귀엽다. 아니 그런데 이것도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이 식물은 잎 모양이 동글동글 돈 모양 같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네. 금전수라고 알려져 있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부르는 식물. 돈나무라고도 부르기도 제가 하고. 요즘 굉장히 쪼달리 형편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럼요? 예. 그럼 이거를 반려식물로 하나 드리셔야겠어요. 아 이거 굉장히 필요한 것 같네요. 돈을 부르는 금전수 이런 게 운명적인 만남이죠. 애기야 가지야. 이 친구 입양할래요. 이 친구로요? 예, 그런데 제가 한 번도 이거 반려식물을 키워본 적이 없어서 조금 걱정이 되거든요. 이거 어떡하죠? 그러면 제가 이 친구를 잘 키우실 수 있도록 잘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뭐부터 해야 되나? 저희가 이제 직접 골라오신 금전수 네. 직접 분갈이를 한번 해볼 거거든요. 분갈이? 네. 배수망을 가지고 배수 구멍을 이렇게 막아주시는 거예요. 막아주시고 이렇게 세척된 마사토로 적당히 배수층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영양분을 가지고 있는 혼합토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살짝 포트를 마사지 시켜주면서 식물을 조심스럽게
따라 이렇게 식물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꾹꾹 누르시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흙이 들어가도록 내 힘으로 누르는 것보다는 물을 주면서 흙이 가라앉도록 물 주실 때 흙이 튈 수 있기 때문에 위에 한 번 더 멀칭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되시면 분갈이가 완성됐습니다. 분갈이 완성이네요. 네. 야, 감쪽 같다. 아니 근데 선생님, 분갈이를 왜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분갈이를 하지 않으면 흙에 있는 영양분이 다 소실되기 때문에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를 시켜주면서 새 흙을 넣어서 영양분을 더 얻게 해주는 거예요. 분갈이를 자주 해주실 필요는 없고요. 한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분갈이를 해주시면 돼요. 반려식물 키울 때 또 가장 중요한 거 뭐 체크해야 될 부분. 통풍이 제일 중요해요. 환기를 시켜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물주기 같은 경우는 손가락으로 흙을 이렇게 한번 넣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겉흙이 말랐을 때 사실 듬뿍 주시는 게 좋아요. 밑에 받침에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네. 듬뿍 주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물주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중 습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스프레이를 자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반신욕 하거든요. 근데 같이 그냥 들어가서 반신욕 이렇게 하고 네, 그건 좀 그렇죠? 근데 이거 있잖아요. 이름을 하나 좀 괜찮은 거 좀 지어주세요. 직접 데려가셔서 키우실 거잖아요. 돈복이 좀 저한테 들어오라고 기원을. 도나 이거 어때요? 도나? 네. 아, 도나. 도나. 이름 기가 막히죠? 반려식물이 생겨서 좋긴 좋은데 어디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디에 둬야 이쁘고 좋을까요? He deals the cards as a meditation. 제가 말입니다. 반려식물을 가지고 집을 이쁘게 꾸미고 싶어서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이제 플랜테리어를 하는 공간입니다. 플랜테리어라고 해서 이제 식물, 플랜트와 인테리어의 합성어인데요. 네. 식물을 단순히 집에 와서 기르는 것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 배치함에 따라 인테리어 효과를 낼 수 있고 그런 식물을 통해서 공기 정화 효과와 심리적인 안정까지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게 바로 플랜테리어입니다. 제가 이 돈나무를 가져왔는데 거실에서 두고 키우시면 공기 정화 효과도 좋고 이제 습도 조절도 가능해서 뭐 이런 라탄 바구니를 통해서 조금 더 다른 느낌을 주실 수 있는데요. 네, 이렇게 담으셔가지고 이제 놔두시면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을 보실 수 있고 더 다른 인테리어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나무 같은 거 뭐 추천하실 만한 나무가 있다면? 아레카야자, 파키라, 남천 등 다양한 나무들이 많은데요. 포르말데히드를 제거하는 효과와 새집 증후군에 좋은 그런 효과들이 많아서 이제 거실에서 키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몬스테라와 홍콩 야자인데요. 음이온이 많이 나오고 공기 정화 효과가 있으니 침실에 두면 좋겠죠. 선인장, 수투키, 산세베리아는 컴퓨터 옆에 두면 전자파 굿바이. 안수리움, 관음죽은 일산화탄소 제거 능력이 탁월하니 화장실, 주방에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플랜테리어 지금 배워보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식물을 통한 인테리어 소품이기 때문에 이제 물이 많이 닿지 않는 곳에만 넣어주시면 얼마든지 소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 어머님은 타이어에다가 화분을 씹어가지고 정말 아버지하고 정말 분위기가 안 좋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뭐부터 하면 돼요? 네, 일단은 배수망이라는 이 망을 깔아주셔서 물을 많이 흐르지 않게 하셔야 되고요. 이제 마사토를 깔아주세요. 돌을 까심으로 인해서 물을 좀 천천히 내려가실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흙을 채워주시면 되세요. 뿌리에 맞게 어느 정도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식물을 고르시면 되거든요. 서로 종이 다르잖아요. 근데 일종의 지금 보여드리는 식물들은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같이 심어도 상관없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지금 한 집에 다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요. 이제 다육이를 고르셨으면 이제 이렇게 얹어주세요. 일단 처음에는 위치를 잡네요. 그렇죠. 위치를 잡는 동안 자기네들끼리 서로 상견례 정도 이렇게 그렇죠. 사돈지간처럼. 이제 흙을 채워주시면 되거든요. 네.
네. 이 친구들은 관리하는 건 힘들지 않나요? 전혀 쉬우세요. 다육이는 근데 한 달에서 한 60일까지는 물을 안 주셔도 살아요. 야, 다육이 천하무적이네. 네네네. 이제 다시 마사토를 어느 정도 깔아주세요. 이게 나물이에요? 나물이요? 식사 안 하셨어요? 아니요. 아, 제가 마물이라고 했죠. 나물이요. 아니요. 저도 나물 좋아해요. 이제 이까지 했으면 이제 한번 꾸며 볼 건데요. 네. 먼저 새하얀 모래로 이불을 덮고 알록달록 원하는 돌멩이도 얹어 화사하게 꾸며주고 아기자기한 소품까지 더해주면 토끼와 식물이 함께 사는 테라리움 끝! 어렵지 않죠? 아니, 이런 거 집에 그냥 딱 두면은 분위기 완전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죠. 달라져요. 네? 집에 가셔서 이제 거실이랑 이건 이제 원하시는 테이블 같은 데 놓으시고 한번 네. 꾸며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플랜테리 하는 법 배웠다 아닙니까? 그래서 반려식물 가지고 집을 한번 이쁘게 꾸며봤습니다. 요렇게 꾸몄거든요. 보이지? 돈나무, 다육이, 그리고 반려식물. 아, 집안 분위기가 바뀌었다 아닙니까? 딸, 아빠 잘했지? 아빠 이상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식물 키우는 방법부터 식물을 이용한 일상 속 인테리어 꿀팁까지 지친 일상을 달래줄 나만의 반려식물을 곁에 두고 지금 힐링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이 푸른 식물 보면 네. 보기만 해도 마음이 좀 안정이 되는 것 같은데 네. 효과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최근 정부에서는 자가격리자 여러분들의 심리회복을 돕기 위해 이 반려식물을 보급하는 그런 계획을 좀 세우고 있다고 그러죠. 맞습니다. 공기정화 식물의 씨앗, 토양, 화분으로 구성된 식물 마음 돌봄 키트를 나눠줄 예정이라고 네. 하는데요. 위로가 필요한 분들께 이 반려식물이 좀 좋은 위안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한 번 더 관심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강연아 기상캐스터. 네, 비는 소강 상태에 들었지만 대기가 습해지면서 안개가 짙게 낀 곳이 있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가시거리가 200m 안팎으로 짧아져 있는데요. 비로 인해 도로도 미끄러운 만큼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떨어지겠지만 여전히 덥겠습니다. 오늘 대전의 낮 기온 30도로 예상됩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천안 30도, 공주 31도, 세종 30도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29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파도는 전해상에서 잔잔하겠지만 서해 중부 해상에 해무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말 또다시 비가 내리겠고 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주춤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네. 저희 방송 보시면서 늘 요맘때 제가 말씀드리는 네.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습니다. 예, 이런 거 좀 보고 싶어요. 네. 뭐 이런 방송 어떨까요?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해서 좋은 방송 만드니까 여기로 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가 비가 내리면 비 오는 날 찰칵이었습니다. 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작년 겨울 제주도 여행길에 들렸던 자동차 박물관입니다. 갑자기 비가 내려서 살짝 걱정했지만 사슴만 나서 먹이 주고 여유롭게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제주도 다시 가고 싶네요. 1369번님. 네. 아, 여행을 갔는데 하필 비가 왔다. 하지만 저분들은 네. 비를 즐기신 거잖아요. 제대로 즐기셨네요. 그러게요. 제주도는 지금 조심스럽게 다녀오셔도 돼요. 그 대신에 예, 생활 방역 철저하게 지키시면서 해주시고. 네. 예, 마음이 좀 편치 않겠지. 네. 4836번님, 비 오는 날이면 친구들과 파전에 드디어? 막걸리가 최고죠. 야, 거기에 저게 있었어. 두부김치까지 그러니까. 먹으면 금상첨화입니다. 얘들아, 오늘도 만나자. 제 친구 같은데 그래 이따 만나요. 근데 파전도 있지만 네. 두부김치를 빼먹었네. 저것도 좋죠. 이게 은근히 어울려요. 비 오는 날하고. 아, 맛있겠다. 네. 거기에 마지막에 마무리는 얼큰하고 칼칼한 김치찌개. 어떻게. 코스네요, 코스. 4836번님 친구들 꼭 만나시고요. 네. 3042번님 이슬비 맞으며 온 가족이 함께 낚시했던 추억 떠오릅니다. 장어와 우비를 장착한 딸아이는 신나서 뛰어다니고 신랑은 도망치는 딸아이 잡으러 다니고 물고기는 제가 잡았네요. 네. 우와. 결국은 아내분이 물고기 잡고. 우와.
큰데? 네. 야, 3자 넘는 물고기를 잡으셨군요. 와, 강태공이시네요. 나 우와. 딸아이 아까 그 우비 입은 너무 거 봤잖아요. 깜찍하죠? 아이들 우비 입은 거 보면 너무 이뻐요. 저도 저 거기에 빨간색 장화신. 갖고 싶네요. 아니, 아이들. 그러니까요. 저거 읽어요. 6693번님, 작년에 갔던 남이섬이에요. 비가 와서 조금 불편했지만 그래도 나름 운치 있고 좋았어요. 산책하러 다시 한번 가고 싶네요. 앞서서는 이제 우비 입었었고 네. 지금은 이제 우산인데. 야, 크네요. 네. 비가 오면 사람을 가깝게 하잖아요. 뭐 두 개 따로따로 쓰는 것보다 좀 큰 우산 같이 쓰면 네. 둘이 대화도 많이 하고. 그리고 저 일회용 우비는요. 조금 추운 날은 네. 보온성도 좀 있어서. 따뜻하게. 네. 야, 이게 비 오니까 운치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네요. 네. 7471번님, 비가 내리면 노릇노릇하고 제가 얘기했던 부추전 나왔어요. 부추전이네요. 바삭한 부추전 먹어줘야죠. 또 창넓은 찻집에 가서 빗소리 들으며 커피 마시는 거 좋아합니다. 우와. 부추전에 막걸리를 먹고 네. 마시고 운치 있는 카페에 가서 네. 커피를 마시면 안 맞는 것 같죠? 어울려요. 네. 예, 어울려요. 대신 양치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네. 근데 저 카페 너무 어딘지 예쁘네요. 네. 와. 6204번님, 작년 여름 휴가 때 정선으로 가는 길에 장맛비가 엄청 예. 왔습니다. 비가 왔었지만 굉장히 즐거웠는데요. 우비 입고 공연도 보고 나이를 입고 놀았던 때가 그립습니다. 야, 신난다. 저 그 야외 워터풀이나 네. 바다에 갔는데 물에 들어가는데 기온이 많이 내려가지 않고 비가 오잖아요. 야, 그것 또한 재미가 재밌겠어요. 있어요. 우와. 올해 저 워터풀이나 바다를 시원하게 갈 수 있게 빨리 네. 그 녀석 좀 종식이 빨리 됐으면 갔으면 좋겠네요. 좋겠네요. 네. 여행을 갔는데 그 비 온 거를 속상해하지 않고 즐기셨던 좋네요. 네. 9928번님, 비가 내리면 커다란 우산 쓰고 집 근처 은구비 공원으로 나가봅니다. 빗소리 들으며 걷다 보면 기분도 좋아지고 행복해집니다. 오늘 아침에 공원에 맹꽁이 소리가 가득하더라고요. 맹꽁이 서식지로 놀러 오세요. 맹꽁이 서식지. 우와. 야, 이 맹꽁이 만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우와. 맹꽁이, 두꺼비. 네. 두꺼비는 자꾸 집을 달라 그러고 그러잖아요. 네. 야, 그런데 뭐 크게 뭐 욕심내는 게 아니고 가까운 공원에 곳에서도 우산 저렇게 쓰고. 운치를 느낄 수 그렇죠. 있으니까 너무 네. 좋네요. 0142번님, 비가 오면 칼국수와 파전이죠. 바로 어제도 가족들과 칼국수 파전으로 외식했습니다. 추적추적 내리는 빗소리와 지글지글 맛있는 전은 환상의 궁합이죠. 마지막 볶음밥까지 최고입니다. 배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맛있겠다. 네. 조금 전에 봤던 칼국수가 오늘 같은 날 국물에 딱 어울리는 네. 해물 칼국수잖아. 바지락 들어가 있고요. 네, 얼큰하게 시원하고요. 그리고 계속 나왔던 파전이나 네. 부추전이나 두부김치. 오늘 왠지 그리운 네. 사람들에게 전화 한 번씩 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날이네요. 네. 네, 오늘도 저희가 사진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고요. 근사한 사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아침 문화나들이에서는 당진 면천으로 감성 문화 여행을 떠나봅니다. 면천 읍성 안에 감성 공간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다는데요. 읍성에 자리한 미술관과 책방, 전시와 공연까지 내일 문화나들이에서 만나보시죠. 어제 제가 네. 비가 좀 많이 왔잖아요. 뭐 폭우처럼 네. 왔는데 우연찮게 뭐 이제 지인하고 식사를 할 일이 있어서 네. 그 폭우를 뚫고 뚫고. 식사를 왔는데 네. 비를 좀 즐기시는 분, 아까 비 얘기했으니까 네. 즐기시는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어제 뭐 식당에 꽤 많은 여기저기 식당에 많은 사람들이 네. 모였는데 마스크. 마스크. 저도 식사하기 전까지는 마스크를 좀 착용을 하고 있었는데 네. 부탁을 좀 드리면 제가 이제 오늘 지인들 전화하세요 했잖아요. 네. 만남이 있다면 꼭 생활 방역 그리고 철저하게 지킬 것 네, 지켜주시기를 마스크. 부탁을 한번 더 드리고 네. 오늘 방송을 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말씀드렸습니다. 자, 내일 건강 톡톡 시간이잖아요. 네. 뭐 저가 내일 많이 그리워집니다. 꼭 기다렸어요. 네. 이 어깨 통증의 종류와 치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 나이를 떠나서 요즘에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어깨가 아프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50견이라고 불리는 이 질환이 네. 뭐 노화가 원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내일 건강톡톡 시간에는 이 어깨 통증의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주변에 아니면 본인이 어깨가 좀 안 좋은 분들은 내일 네. 관심 갖고 방송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니까요. 네. 이 아침이 좋다가 괜히 좋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뭐 저희는 마무리 짓고 여러분들과 함께 또 행복한 내일 아침을 기다릴 네. 텐데요. 내일 또 만날 거 약속하면서 오늘 아침 함께했던 시간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